안녕하세요. 기희혜입니다. 오늘은 내 인생을 바꿔준 그림책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요. 여러분들은 혹시 시 한 편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?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께서 시인이신데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출판하신 시집을 직접 선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선생님께서 주신 그 시집에 담긴 마음을 꼭꼭 접어서 제 마음속 보석함에 늘 잘 보관해 두고 있어요. 그래서 다행히 그 감성을 아직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살면서 감동받았던 시 한 편을 읽어드릴 건데요. 아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시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시를 제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만났어요. 그래서 이 시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의 제목은 만약에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너를 탓할 때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,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믿으며 그들의 의심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, 기다림 속에서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거짓이 다가와도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미움을 받더라도 미움에 굴하지 않으며 나를 내세우거나 현명한 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, 꿈을 간직하되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, 생각을 계속하되 생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, 승리와 패배가 다가와도 이 두 장난꾼을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, 내가 말한 진실이 나쁜 사람들에 의하여 바보들을 속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참을 수 있다면,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낸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고 몸을 굽혀 낡은 연장을 들어 다시 짓기 시작할 수 있다면, 내가 그동안 얻은 모든 것을 한데 모아 단 한 번의 승부를 걸 수 있다면, 그래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,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다면, 내 몸과 마음과 신경까지 지쳐있을 때에도 내 차례의 의무를 다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, 겨우 버텨 라고 말할 정도로 한 줌의 의지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에도 꿋꿋이 버티어 나갈 수 있다면, 군중과 어울려 말하면서도 내 선함을 지킬 수 있다면, 왕과 같이 하면서도 서민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, 사랑하는 친구나 적들로 말미암아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다면, 모든 사람이 너를 믿더라도 지나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, 가차 없이 다가오는 1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60초의 장거리의 달리기로 채울 수 있다면, 그러면 온 세상과 세상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진정한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, 아들아. 이 시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 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마지막 부분에 아주 분명히 밝혀졌죠. 자신의 아들을 위해 지은 시입니다. 그러면 이 시인이 누구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바로 영국 출신의 아주 유명한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이었습니다.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. 이 시를 번역하신 분은 외교관을 하셨던 전 최영진 대사님이셨습니다. 번역도 어찌 보면 하나의 창작인 것 같아요. 다른 나라의 언어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아름답게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분이 번역하신 것보다 특별히 이 번역의 시가 저에게 더 큰 마음의 울림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
그렇다면 그림책하고 이 시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? 사실 저는 이 시를 그림책으로 처음 접했습니다. 이렇게 유명한 작가의 시인 줄도 모르고 단지 그림에 담긴 수채화를 참 좋아해서 이 그림책 뭐야? 예쁘다 하고 골라서 읽다가 알게 된 책입니다. 이 책이 바로 앞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글과 그림 작가가 다른 경우인데요. 저는 이런 잔잔한 느낌의 화풍이 좋아서 이 책을 읽다가 점점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. 이 책의 그림은 지오바니 만나라는 작가가 그렸는데요. 지오바니 만나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이고요. 2003년에 그림책으로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상인 안데르센상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받았어요. 그리고 역시나 수채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네요. 제가 괜히 그림에 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책을 살펴볼 때부터 이 그림 작가나 글 작가 혹은 번역가가 모두 유명한 사람이니까 찾아봐야지 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. 우연히 찾은 책인데 그 책 안에 담긴 작가의 일생이나 이력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이 책이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. 이 책은 그야말로 그림책의 어벤져스처럼 글 작가, 그림 작가, 번역가의 최고의 합작품을 낸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그림책의 첫 장면은 참 오묘해요. 왜냐하면 그림책 배경이 영국인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국적이고요. 영국스러움과 이국적인 느낌이 함께 공존해요. 영국 남자들이 쓰는 독특한 모자도 있고 파이프 담배도 있는데 그 옆에는 지구본도 있고 부처상도 있어요. 그래서 살펴보니까 키플링은 영국 출신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태어났던 장소는 1865년도에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절반 정도의 시간 동안 영국과 인도를 오고 가면서 보냈다고 합니다. 인도가 1877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 왕이 인도 황제를 겸임하기도 했고 영국 사람들이 영국과 인도를 오고 가는 것은 아마도 그 시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을 맡은 지오바니 만나도 키플링의 생애와 또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영국과 인도 두 나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많은 이미지들을 한 그림책에 담게 되었습니다. 그림 작가 지오바니 만나가 표현해준 아름다운 수채화를 머금은 키플링의 시를 감상하는 것도 좋았지만 책을 펼치자마자 보였던 그림,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그림 옆에 시에 대한 설명과 그림 작가에 대한 설명 등 머리말이 있는데요. 그 부분도 정말 좋아요.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글은 문자니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키플링은 1910년 자신의 아들에게 이 글을 썼을 때 아들은 그때 당시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아들이 처음 시를 선물 받았을 때 모든 시의 의미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?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시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들이 18세가 되던 해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일찍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. 이 시가 세상에 나오고 2018년도인 지금 벌써 100년하고도 8년이나 지났는데요.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는 그의 시를 보면 이 시가 이제 고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키플링에 대해서는 제국주의도 강했고 보수적이고 나중에 발표된 소설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가졌다라는 설도 많지만 적어도 이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키플링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1907년 영미권에서는 최초 그리고 최연소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할 만합니다. 그렇죠? 여러분들 중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해도 직장이나 유학 문제로 멀리 떨어져서 살거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들 있으시죠? 또 가족이 언제나 함께면 좋겠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살면 안 되는 가정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이 시가 제 아버지였고 엄마였어요.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
많은 도움을 받았던 시로 기억이 됩니다. 그림책을 처음 읽었을 때 처음에는 비록 예쁜 그림체 때문에 이 그림책을 알게 되었을지라도 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큰 울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. 예를 들면 시 안에 이런 부분이 있죠. 꿈을 간직하되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.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.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뤄낸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고 몸을 굽혀 낡은 연장을 들어 다시 짓기 시작할 수 있다면, 그래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,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다면, 이 부분도 시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. 어떤 길을 가야 할 때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걱정으로 솔직한 심정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는데, 이 시를 믿고 제가 걸어가던 길도 바꿀 수 있었고, 언제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뤄낸 것들이 산산조각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했고, 여전히 저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라도 묵묵히 다시 시작하라고 했던 이 시를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시를 다시 만났을 때에는 그 뒤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실 잊고 있었는데,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라는 부분이 나와요. 정말 잊고 있었어요. 이미 지나간 일에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들 많이 하잖아요. 저도 많이 그래요. 몇 년 전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라거나, 혹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불킥을 날릴 때도 있는데요. 다시 한번 제가 다 잃어도 좋으니 도전해보자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잃기로 예상하고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래서 명작은 두고두고 봤던 거 또 보고 그래야 하나 봅니다. 볼 때마다 새로워요. 여러분들은 오늘 키플링의 시가 여러분들에겐 어떤 의미였나요? 여러분들 주변에 의외로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많아요. 학교도 있고 구립, 시립 도서관도 있지만 제일 가까운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이 책을 빌려서 읽으셔도 좋고, 꼭 그림책이 아니어도 이미 집에 이 키플링의 시가 있다면 오늘은 한번 처음부터 이 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?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 분명히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거예요.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림책 두 번째, 오늘은 키플링의 시가 담긴 만약에 라는 그림책과 함께 했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